제가 여러분 손정희 씨 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머나 손정희 씨는 참고로 동생이 2명 더 있습니다. 총 4형제입니다. 오. 참고로 손정희 씨랑 막내 동생의 나이 차이는 15살입니다. 아니 엄마 아빠 열심히 했네. 동생이 당시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말하는 한국이 똑같죠. 이분이 손정희 씨가 약간 한국 피가 느껴집니다. 동생한테 이런 말 했다죠. 너 졸업하면 뭐 먹고 사냐? 동생,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흔한 형제의 대화. 너 뭐 우리 회사 올래? 이런 식으로. 예. 이 정말 형제가 하는 대사죠. 예. 부럽다 부러워 그거. 그런데 이 동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대학생인데 동경대 경제학과입니다. 아. 도쿄대 경제학과 재학 중인 동생이 이 야후 재팬 설립 멤버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잠깐만요, 우선 아빠는 사업가, 오빠는 그 손정희 씨는 너 사업가, 그리고 UC 버클레이, 자기는 동경대학. 동경대 경제학과. 아니 우선 뭔가 냄새 나네. 머리 좋잖아요. 머리 똑똑한 가족이네요. 상당히 그 엘리트 집안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이제 동생이 당시 대학생이던 도쿄대 경제학과 3학년이던 동생한테 너 할 일 없지? 나도 바쁜데요? 할 일 없잖아. 이번에 야후라는 회사에서 일본 법인 설립하는 거거든. 야후? 형 말이라고는 눈 깜짝도 안 하던 이 동생이 야후에 깜빡 돌아옵니다. 왜? 당시에 일본의 젊은이들 핫한 야후 창업주, 실리콘밸리, 성공한 벤처, 대학생들의 워너비. 야후? 그게 형이랑 관련이? 일본 법인 설립. 많이 관련 있지. 그거 몰랐어 동생이. 너 뭐 좀 도와줄래? 당연하지. 그런데 있잖아, 초기 검색 사이트는 알바가 많이 필요해. 왜? 검색 사이트에 미리 입력을 해야 되니까. 너 알바 좀 모아봐라. 몇 명? 100명. 저는 친구 없는데요. 없었어? 아니, 나름대로 그 인싸입니다. 예, 이게 나도 동경대 경제학 머리가 좋고 집이 금수저면은 그거 보면 아싸겠지 하는데 중요한 인싸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도쿄대 인싸다 보니까 친구 많이 모아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알바생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야후 재팬 오픈 날까지 맞춰서 밤샘 작업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춥니다. 그러니까 손정희 씨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야후 재팬을 만든 건 우리 동생이다 라고 공공장소에서 자주 동생 자랑도 하고 다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야후 재팬 창업 이야기 하자고 동생 꺼냈을까요? 뭔가 아름다운 역사잖아. 추미코. 이 동생인데 그리고 아까 보니 손정희 씨인데 한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정말 표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손정희 씨 동생 손타이조 씨 지금도 다른 회사 회장입니다. 손타이조. 손타이조. 그런데 이 동생분이 나는 형 밑에 있기 싫어. 틀린 말은 아니죠. 자기도 회사를 만듭니다. 무슨 회사예요? 게임 회사예요. 다이소. 20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을 강타한 게임이 하나 있죠. 한국 회사였던 그래비티라는 회사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비티? 라그나노크 온라인이라고 하면은 좀 기억하실 분이 이 방에 계시려나? 제 오빠 하고 있었어. 그래비티라는 회사 라그나노크 온라인이 대한민국에 히트를 칠 때 그 라그나노크 온라인을 일본으로 들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 예, 그게 바로 그 게임. 손타이조, 손정희 씨 동생입니다. 그게 일본에서 대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히트를 친 그 다음 해에 정말 신기하게도 소프트뱅크가 이 그래비티 주식 반 이상을 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당시에 게임 회사가 일본에 넘어갔다 해서 게임 업계가 난리가 난 적이죠. 그 회사가 소프트뱅크입니다. 오빠가 샀네. 동생이 일본 수입해서 일본에서 대박을 쳤는데 그래비티에 지분 투자한 거는 소프트뱅크야. 신기하네요. 분명 동생도 따로 사업을 했을 건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이 손정희 씨 동생은 여러 가지 의미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몰라요. 그래서 그 손정희 씨 동생 손타이조 씨가 일본에서 라그나노크 온라인으로 게임 회사를 운영을 계속합니다. 정말 거의 10년 가까이 2002년부터 단물을 쪽쪽쪽 빨아요. 그러다가 2010년이 다 돼갈 무렵 일본을 일본을 진동시키 일본 열도를 뒤엎을 게임을 하나 합니다. 뭐 퍼즐 앤 드래곤.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일본 스마트폰 게임 매출 역대 최다 게임 퍼즐 드래곤을 만든 회사. 강호라는 회사의 창업주가 손정희 씨 동생이에요. 지금 큰 IT 회사잖아. 지금도 상당히 큰 회사죠. 강호라는 회사가 당시 주가총액 1조 엔이 넘기도 하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가챠 문화라고 하죠, 여러분. 과금 문화. 스마트폰에 돈 넣고 아이템 나오는 거. 아까 바깥 오프닝에서 제가
하스스톤 2만원 현질했는데 전설 카드 하나도 안 나와. 그거는 일본 스마트폰 게임에 비하면 아이고 귀염둥이 2만원이 돈이냐? 맞죠? 예, 2만원은 돈도 아니죠. 예, 일본 스마트폰 요거 하는 거, 이 돈 현질하는 거 보면은, 이거 뭐, 예, 액수 자체가 다르죠. 맞아, 예, 맞아. 그걸로 돈을 쪽쪽쪽쪽쪽쪽 빨아들이. 일본에서 코올리게부터 해가지고 셀러리맨 돈, 스마트폰 게임이거든요. 퍼즐앤드라고니. 그 스마트폰 게임을 만들어서 일본 코올리게부터 아저씨, 뭐 주부, 돈을 쪽쪽쪽쪽쪽 빨아들인 그 기업. 제 생각이지만 그 스마트폰 게임은 음. 파친코처럼 나쁜 거라고. 파친코? 잠깐만요. 여기서 갑자기 파친코가 나오죠? 아니, 그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주미코. 난 주미코가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상당히 유명한데, 일본에서 스마트폰 게임으로 제일 많이 팔아먹은 회사잖아요. 그 회사 사장님은 유명할 법도 하잖아. 근데 안 유명해요. 왜? 하필이면 형이 손정이야. 하필이면 나도 성공을 했어, 동생도. 동경대 경제학 나오고, 야구재팬 맞아. 그것도 하고, 맞아, 그 다음에 맞아. 뭐, 라그나르트 온라인 게임 업계에서는 나름 성공을 하고, 스마트폰, 게임 일본 매출 1위야. 성공했어. 그런데 형이 손정이야. 이길 수가 없네.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손정희 씨는요,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 얘기할 때 본인의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이분은 항상 빠지지 않게 일본 사람 위인 한 명을 거론합니다. 기존에 있던 체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새 문물,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개혁파 사카모토 료마가 제일 손정희 씨는 존경스럽다. 그게 유명하게 알아내겠죠. 뭐 이걸로 보면 한 방에 생겨요. 사카모토 료마는 카이엔타이 해원대 이 한자네요? 여기에 수장입니다. 해원대 수장이고 이 깃발을 항상 달아두고 다녔어요. 카이엔타이 마크가 원래 두 개 라인 두 개? 두 개 마크. 이게 두 개 마크입니다. 빨간색 두 개 마크. 이게 카이엔타이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도?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원래 노란색 두 줄로 합니다. 하. 네. 왜냐면 본인이 존경해야 돼.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는 는이잖아요. 이꼴. 뭐뭐는 소프트뱅크라고 말이죠. 모든 것은 통하다? 소프트뱅크로 연결된다. 모든 것은 소프트뱅크가 같다. 이꼴을 마크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뱅크 마크가 원래 이건데 소프트뱅크가 지금 노란색 아니네요? 노란색 아니죠. 야구팀 첫 인수할 때도 노란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소프트뱅크 마크라고 하면은 이 색깔을 떠올립니다. 맞아. 은색. 이게 언제 바꿨냐면 통신사 보다폰 재팬을 소프트뱅크가 인수하고 나서 이 은색으로 마크를 바꿉니다. 여러분 검은색 휜 바탕 은색 하면은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없어요? 왜 가만히 또 노란색을 집어치우고 뭔가 고딕 마크 같은 이 검은색 영어 글자랑 흰색 바탕이랑 은색을 왜 썼을까요? 뭔가 기억나는 회사가 나 있지 않습니까? 힌트. 사과요. 사과입니다. 사과. 당시에 일본에 대한민국이야 2006년도 뭐 2007년도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아이리버죠. MP3 시장. 일본은 아이팟입니다. 아이폰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일본의 흔히 말하는 MP3 시장, 음악 플레이어 시장 1위는 아이팟. 지금이야 뭐 아이팟, 아이포드라고 하죠. 아이포드. 아이포드. 맞아. 아이폰 오기 전까지 제가 대학생 때도 모든 분 다 아이팟. 워크맨 말고 아이팟. 아이팟이고 상당히 손정희 씨는 이미 소프트뱅크를 살 때 이미 스티븐 잡스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지냈어? 네, 손정희 씨는 이미 통신업계에 진출하고 갖고 있었고 소프트뱅크를 사기 전에 스티븐 잡스를 만났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손정희 씨가 소프트뱅크를 설립하고 나서 스티븐 잡스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 전에 잡스를 만났습니다. 잡스를 만나서 얘기를 하죠. 이것도 손정희 씨 피셜입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위인전적인 게 약간 감원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손정희는 스티븐 잡스를 만나서 얘기를 했다. 잡스, 니들은 아이팟을 가지고 있잖아. 거기에 통신 기능을 넣어서 뭐뭐 만들면 어떻게 되지 않아. 이거 내가 아이디어 줄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지 않으려. 잡스는 얘기했다. 너 관심이 없다. 하지만 손정희는 얘기했다. 너 눈빛을 보니 이미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구만. 노 코멘트. 그거 내가 팔게 해줘. 무슨 말이야? 너는 휴대폰 회사도 없잖아. 잠깐만. 내가 그러면 내가 통신사 사면 우리한테 팔게 해줄 거야? 그건 잘 모르겠는데. 확답을 해. 내가 통신사 사면은 아이폰 독점 줄 거야? 일단 통신사 사고 나서 얘기해라. 그 말이 끝난 일주일 후에 일본의 오피셜로 떨어집니다. 보다폰 재팬, 소프트뱅크 매수. 우와. 일주일 만에. 그리고 일주일 후에 손정희가 다시 잡스를 만나러 갑니다.
와. 샀다. 독점. 아니 손정희 씨 미래가 보였어? 샀다. 독점인가. 샀다. 독점권 줘. 지금 얘가 공포죠. 예. 그리고 보다폰이라는 회사의 로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빨간색 흰색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빨간색 흰색 유지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보다폰의 색깔이거든. 왜냐면 야후도 빨간색 흰색이잖아. 빨간색 흰색 그대로 쓰면 되는데 왜 은색 흰색을 써야 돼? 맞아. 이미 살 때 생각을 해봐요. 통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애플 일본 총판, 다른 통신사는 애플을 팔지 않아요. 아이폰. 예. 그런데 그랬어. 뭔가 아이폰이랑 비슷한 그 박힌 사과랑 비슷한 은색, 흰색, 검은색의 통신사만이 팔아요. 소프트뱅크의 통신은 흰색입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당시에 우와. 소프트뱅크가 회사 노란색에서 통신사랑서 색깔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비화 중에 하나죠. 유명한 일본에서. 아이팟을 쓰던 사람들에게도 당연하게 저건 애플이랑 관계가 있네. 이게 실화입니다. 물론 위인전이라서 각색이 더 될 수가 있다. 내가 각색한 게 아니야. 이거 내가 각색한 게 아니라 뭐 책이라서 사람들이 대화 같은 각색할 수 있겠지만 비하라는 게 그렇게 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업주들 있잖아요. 건실 경영. 우리 회사는 빚을 한 푼도 안 지고 단지 사업만으로도 성공한 회사입니다. 라는 게 일본식 경영. 일본에서 추앙받는 정말 올바른 경영 방식. 클린 경영이네요. 정말 회사가 건실하네요. 라는 게 추앙받는 문화가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럴 때 많은 회사들이 우리 회사는 빚 져본 적이 없어. 우리 회사는 빚을 지고 살지 않아. 우리 회사는 그만큼 회사의 유보금을 놔두고 직원들에게 베푸는 회사야. 이게 이제 일본식 경영인데 손정희 씨의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전혀 반대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은행을 제외하고 일본에서 부채 비율 제일 높은 회사가 어디입니까? 소프트뱅크입니다. 단독 1위. 2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일본에서? 참고로 부채 비율 높은 회사 동경전력. 왜? 311 때문에. 동경전력 부채랑 소프트뱅크 부채는 전혀 다른 부채인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머리 딱딱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 부채나 그 부채나.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소프트뱅크 싫어하는 사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 기업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부채가 저렇게 많아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뚜껑을 까보면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빚이 많은 사람을 두고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저 사람 빚쟁이네. 또 한마디. 저 사람 능력 있네. 왜? 은행에 빚이 많다. 다른 데서 돈을 많이 끌어온다는 말은 반대로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인간이 사업을 하다 말아먹으면 돈 회수가 안 되잖아. 오히려 저 인간이 내 돈을 많이 빌려가서 이자 꼬박꼬박 받쳐주고 그 다음에 돈을 돌려주는 게 베스트 포지션 아닙니까? 그게 손정희 씨의 무서운 점, 일본에서는. 일본의 다른 기업과 다르게 금융권, 은행을 자기 편으로 잘 만듭니다. 왜? 돈을 빌려오니까 응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너무 많이, 부채비율이 너무 커 보이다, 일본에서도. 이게 몇십 단위야. 능력입니다. 일본 다른 기업은 돈을 빌리면 은행에서銀行に 操作されると思うから借りてこなかったでしょ?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 경영에 침해를 한다. 경영이란데 손을 내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는 내부 건실 경영 우리끼리 어떻게 회사의 방향성을 해서 은행 안 돼. 우리 은행은 신경 안 쓸까 이런데 반대죠. 왜? 그리고 돈 빌려주는 쪽에서도 손정희 씨의 캐릭터가 상당히 유명한데 그 사람을 믿고 투자를 합니다. 저 사람이라면 가능할 거야. 그게 사람의 매력이에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그 일본 사람들조차도 손정희 씨에게 돈을 맡기면은 저 아저씨는 먹튀를 안 하고 내 돈을 불려줄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도 빌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게 더 관계성의 힘입니다. 뭔가 매력이 있네요. 이게 그래서 인물, 소프트뱅크는 기업보다 손정희 씨 하나만으로도 돌아가는 회사예요. 그 사람이 담보예요. 손정희라는 사람이 담보고 손정희라는 사람이 브랜드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하나 더 에피소드 알려드리면은 소프트뱅크 그룹의 주주총회 있잖아요. 이걸 일본 사람들이 다른 말로 부릅니다. 다른 회사들은 주주총회를 하면은 야 그거 어떻게 돼 있냐? 야 그거 투자 어떻게 실적이 왜 이래? 이러면 하죠 일본에서. 소프트뱅크는 총회를 그 손정희 팬미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손상 뭘 해도 잘했어요. 믿고 있습니다. 손상이라면은 우리 주식을 더 올려줄 수 있을 거예요. 믿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회사 사요? 화이팅! 손정희 팬미팅. 이게 일본에서 유명합니다. 다른 회사랑은 느낌이 달라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거야. 손상 하고 싶은 거 다 해! I love you!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농담하게 들리지만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소프트뱅크라는 그룹에서 손정희 씨가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왜냐면은 손정희 씨가 지단 같은 면모가 있습니다. 손정희 씨가 은퇴 번복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이제 물려주고 경영지에서 은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번복을 하고 아직 멀었다. 아직까지 내가 일을 한다. 그래서 그게 소프트뱅크의 제일 약점, 손정희의 은퇴, 회장의 은퇴, 원맨 회사. 손정희라는 카리스마가 없어지면은 진짜 카리스마. 없어지면 그 회사 어떻게 될까요? 손씨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그 주주총회에서 그 후계자가 거기 섰을 때 그 회사 어떻게 될까? 그 사람만큼의 설득력 그게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최대의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본인도 생각하고 있죠. 본인도 그렇게 해서 후계자 양성을 하고 있는데 애매모호하죠. 소프트뱅크라는 기업을 있어서 기업보다 위대한 소프트뱅크의 오너 손정희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본 내에 있는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나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만 부정할 수 없는 금수저는 맞아요. 그리고 후계자를 모집을 한답니다. 이 회사의 최대의 리스크가 손정희 씨가 없어지거나 공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후계자는 안 구해졌습니다.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마무리 나쁘지 않았다. 마무리 괜찮다. 오산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콜라 마셔. 골라주세요. 예, 판타 예. 판타 주세요. 판타. 네, 판타 주세요.